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역병이 도처에 창궐하고 있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대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 수업으로 대신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호는 방송,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방송 김태수가 되겠어요.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네 가지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문방사보 또 문방사우라고 하죠. 문인의 방에 네 가지의 법 또는 법에 되겠어요. 문방사우. 문방사우는 첫 번째 종이, 지, 그다음 붓, 필, 먹, 묵, 벼루, 연이 되겠습니다. 지, 필, 묵, 연. 됐어요. 글씨를 쓸 때 그 붓을 잡아야 되는데 붓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엄지손가락은 그 가슴에서 그 붓대에 대고 약간 비슷하게 두 번째 손가락은 그 반대편에 대고 네 번째 손가락은 다시 가슴 안쪽에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을 받쳐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붓을 빼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약간 직각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모양이 결함 모양 비슷하게 됩니다. 붓대의 지문이 가까울수록 예민하죠. 이렇게 멀어지면 좀 둔하죠. 예민합니다. 이것이 붙잡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글 쓰는 자세는 바닥에 앉아서 쓰는 자세, 서서 쓰는 자세, 의자에 앉아 쓰는 자세 이런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세 중에서는 팔을 쓴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들고 쓰는 자세. 이거 현완법이라고 합니다. 매달릴 현, 팔뚝관. 그 다음에 손을 받치고 쓰는 자세. 이렇게 쓰는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팔을 들고 쓰는 이런 자세를 쓰겠습니다. 이 팔을 들고 쓰는 자세는 큰 글씨 쓰기에 상당히 유리하죠. 또 보통 글씨도, 중앙전도 글씨도 유리하고. 그리고 먹은 갈 때는 물을 붓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주면 됩니다. 농도는 그럼 경험에 의해서 알아야 되죠. 여기서 말로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번지지 않을 정도의 농도인데 경험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대신에 먹물도 많이 씁니다. 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붓은 모양을 보면 이 전체가 털이죠. 털을 호라고 합니다. 털을 호라고 하고 이 끝을 봉이라고 합니다. 봉.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털은 붓의 털은 양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호라고 해요. 양호. 쪽제비 털도 있고 하지만 양호가 되겠어요.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긋는데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봉이 이 선에 이렇게 쭉 중앙을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봉이 이렇게 이것을 중앙을 통과하는데 중봉이라고 하죠.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치우쳐 통과하게 되면 이지만 좋지 않은데 이것은 편봉이라고 해요. 편봉. 치우쳐 편자. 편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봉을 쓰겠어요. 중봉 이렇게. 카포가 가운데 들어가요. 중봉이죠. 또 그리고 쓸 때 호를 이렇게 감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호를 감춰서. 그래서 이것을 감출 장자, 장봉이라고 합니다. 호를 이렇게 감춰 들어가 장봉. 또 그냥 호를 안 감추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호가 그대로 보이죠. 이것을 로봉, 이슬로자인데 이슬로자는 드러낼 노자의 뜻도 있습니다. 노출할 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노봉. 앞으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호를 감춰 쓰는 이 장봉을 쓰겠어요. 장봉. 삼국기를 이게 기본적인 걸 익히고 삼국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로획을 긋죠. 그래서 쭉 호를 감춰서 쭉 그었습니다. 그었어요. 그었는데 좀 눌러버렸습니다. 누르면 호가 휘어져가지고 다음 획을 쓰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원위치를 시켜야 되겠는가? 들어가서 세워서 거꾸로 살짝 빼게 되면 붓이 원위치가 되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호를 감춰 들어가서 이렇게 원위치가 됩니다. 보통 글씨 쓸 때는 호의 약 3분의 1 정도를 이용해 쓴다고 합니다. 이게 걷는 긋기가 되겠어요. 내려 걷는 거 보세요. 내려 걷는 것은 다시 꼭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썼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쭉 가서 쭉 눌러버리면 휘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역도 해보고 가로역도 해보고 세로역도 해보고 이게 삼국기가 되겠어요. 붓을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종이 썼을 때 이렇게 잘 접어서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삼국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감추고 들어가서 가서 세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가는 들어가서 쭉 가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한번 해보죠. 동그라미는 시계 3시 방향에서 한 번에 시작해서 이렇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삼국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붓을 하면서 붓을 운용해 보이는 거죠. 별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꺾어요. 그리고 뒤로 꺾어서 이 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삼국기에서 이 가로긋기, 내리긋기, 동그라미 정도만 해보면 한글에서 판본체라고 해서 판본체, 네모 반듯반듯한 것이 판본체. 이 판본체에 글씨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을지대학교에서 을지대학교 한번 써볼까요? 동그라미, 가로 긋기, 세로 긋기, 내리 긋기, 가로 긋기, 내리 긋기, 이렇게 을지, 대, 학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글자를 그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문을 씁니다. 그 한문에는 서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다른 종류를 써봐야 되겠네요. 한문 서체의 종류는 첫 번째 전서가 있습니다. 전서. 하늘 전서, 하늘 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늘 천. 이렇게 고, 겨우, 이렇게 하면 이게 하늘 천자가 되겠어요. 전서, 그 다음에 예서, 노예의 자 쓰죠. 예서는 예서가 되겠습니다. 해서는 바르게 쓴 거죠. 해서. 천자를 바르게 쓰면 되겠어요. 해서가 되고, 그다음에 행서. 행서는 좀 해서를 가볍게 쓰는 거예요. 해서를 가볍게. 이렇게 쓴다든지, 또는 뭐, 써도 되겠네요. 행서가 되고, 초서. 초서는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글자도 많습니다. 초서는 이런 정도로 할까요? 네, 초서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해설을 쓰겠어요. 해설만 잘 쓰면 다른 것도 다 좀 잘 쓸 수 있습니다. 해설가 쓰기가 가장 어렵죠. 가장 기본이 되고 이 앞으로 해설을 쓰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해서의 기본 핵을 한번 쭉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자 8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자 8법에 준해서 기초액을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칙입니다. 칙은 점이죠. 점. 세운 점, 가로, 왼쪽 점, 오른쪽 점, 좀 긴 점. 점의 종류는 많습니다. 글씨를 점과 선의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점이 많죠. 종류가 긴 점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륵인데 륵은 가로획입니다. 가로획. 네. 3번은 로입니다. 로. 그래서 쭉 내려 긋는 획이죠. 또 이번에는 멈추는 걸 해보겠어요. 이게 로가 되겠습니다. 약간 비슷하던 굵기가 이런 식으로. 4번은 적. 그래서
90도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저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거 한번 해보죠. 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책은 오른쪽 비침인데요. 책. 5번 오른쪽을 비치는 겁니다. 모양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죠. 6번은 약획은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약획은 왼쪽 긴 비침이 되겠습니다. 7번은 탁획인데 7번이죠. 탁획은 약획을 짧게 왼쪽 짧으면 짧게 하는 거죠. 짧게 비치는 거죠. 이것은 길고, 이거 짧고 길고 이 차이죠. 8번은 책받침이라고도 하는데요. 파임이라고도 하고, 살짝 거꾸로 들어가서 쭉 펼쳐오다가 세워서 꺾어 쓰는 겁니다. 이것은 쭉 펼쳐오다가 꺾는데 안에서만 꺾이고 여기는 일직선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머리 있는 것도 한번 해보죠. 펼쳐오다가 세워서 되죠. 영자팔법입니다. 이 팔법을 종합해서 왜 영자팔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길영자를 한번 써보죠. 1번 점, 2번 가로에, 3번, 그다음에 4번, 5번 책, 6번 약, 7번 탁, 8번 책이 되겠습니다. 써보면 이게 측, 가로에 륵, 여기 노, 여기 척, 책, 5, 6번 약획, 탁, 책이 되겠어요. 영자팔법인데 영자팔법을 익혔다고 해서 모든 글자를 다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영자팔법 정도 익히고 글자에 들어가면 글자 쓰는데 이런 정도 해야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요. 여기서 못 익힌 기초도 글자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정도 익히면 글자 들어가서 또 못 익힌 것 가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자팔법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쓴 종이가 있네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 점이죠. 점. 측. 첫 번째 측. 세운 점. 이렇게 점 찍어서
찍어서 꺾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찍어서 꺾어서 올리면 이런 식이죠. 다시 한번 찍어서 꺾어서 이렇게. 왼쪽 점형 왼쪽 찍었습니다. 꺾어서 이게 점이 돼야 되지. 이게 찍고 계속 이렇게 뭐 칠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찍고 꺾어서 이렇게. 왼쪽 점, 오른쪽 점은 찍고 꺾어서 이렇게. 아까 마찬 얘기했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긴 점은 좀 길게 찍어서 꺾어서 이렇게. 긴 점은 이렇게 길게 찍어서 꺾어서 이렇게. 왼쪽 점은 이렇게 해서. 이 표시는 이런 표시는 약간 표를 감추서 들어가는 얘기다. 앞에 설명했던 장봉의 의미죠. 이것은 이 긴 점은 어디에 쓰냐면요. 뭐 긴 장자 씁니다. 쓰면 파이머로도 하지만 긴 점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긴 점이 됐죠. 점. 점을 다 함께 보시고 두 번째 가로획입니다. 가로획은 조금 전에 삼극기를 연습했죠. 손을 이렇게 쭉 가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다 머리 붙이고 꼬리 붙이면 가로획이 되겠어요. 이제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일로 가겠는가. 이렇게 됐을 때 세워서 가져가고자 하는 쪽에 무슨 힘을 좀 물기까지 따라옵니다. 중앙으로 따라가서 쭉 가서 원하는 데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앞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앞에서 잘 끌고 가야지 붓이 중앙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죠. 다시 한번 뒤만 또 보면 쭉 가서 세워서 원하는 데 세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보통 이런 뭐가 남아 이런 정도 남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긋는 획을 보겠습니다. 내려긋는 획은 선생님이 자꾸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기 글 쓸 때는 몸은 그대로 있고 종이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내려긋는 획은 조금 전에 삼극기에서 이렇게 내려 그었어요. 걷는데 여기서 머리 붙이고 꼬리 붙이면 내려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좀 찍어서 안쪽으로 힘을 좀 따라오죠. 원하는 데 놓고 오다가 쭉 빼는죠. 굵기가 거의 여기가 유사합니다. 쭉 갑자기 가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쭉 뽑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뽑고. 그 다음에 멈추는 귀책 이렇게 대서 세워서 안쪽으로 힘을 따라오죠. 원하는 데서 세웁니다. 세워서 다시 여기 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다른 종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내려걷는 획 이렇게 대서 세워서 안쪽으로 힘을 따라오죠. 쭉 원하는 데 가서 쭉 뽑으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까지 봅시다. 마무리하는 획은 쭉 와서 원하는 데서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서 올리는 거죠. 뒷부분만 해보면 쭉 왔습니다. 원하는 데 세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적이 되겠습니다. 적. 적은 내려걷는 하고 앞부분은 또 같죠. 쭉 왔어요. 왔으면 원하는 데 세워서 45도 꺾어서 90도.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쭉 왔어요. 세워서 45도 꺾어서 90도. 뒷부분만 해보죠. 이렇게 쭉 왔습니다. 세워서 40도 꺾어서 90도. 그래서 이렇게 남죠. 이렇게요. 다시 한번 쭉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이렇게 왔습니다. 왔을 때 이미 여기는 뒷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세워서 90도. 다시 한번 왔으면 세워서 90도죠. 다시 한번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쭉 왔으면 그 다음에 5번 책획은 여러분들이 책획은 한 일자를 그었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는데 좀 쓰면 살짝 불 뽑아보겠어요. 어렵지는 않죠. 뽑으면 되죠. 다시 한번요. 6번 약획은 내려긋는 걸 했습니다. 얘를 방향을 바꿔서 옆으로 그어보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약획이죠. 그래서 옆으로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변형을 다른 걸 보면 어디서 주고 흑기력과 비슷하고요. 그것도 비슷하고. 다시 한번요. 7번의 탁획은 약획을 짧게, 이거 긴 비침이고 짧은 비침 짧게 했으면 짧게 했죠. 짧게 되겠습니다. 긴 비침을 짧게, 긴 비침이잖아요. 짧게 하는 것이 또 탁획이 되겠는데, 약획과 탁획은 비슷하고, 그래서 약획을 긴 왼비침, 그리고 탁획을 짧은 왼비침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탁획이 아니라 책획이네. 책획, 책받침, 파임. 책획을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거꾸로 살짝 들어가 쭉 오다가 세워서 원하는 데서 안쪽으로 꺾으니까 나갑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살짝 거꾸로 들어가서 쭉 펼쳐오다가 세워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요. 쭉 펼쳐오다가 세워서 머리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머리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다가 세워서 그래서 머리 이렇게 만들어서 되죠. 머리 있는 거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펼쳐오다가 세워서 쭉 먼저 와버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 때 천천히 오면서 쭉 펼쳐오다가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영자팔법의 기초액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액에 준해서 다시 한번 길영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 그리고 남은 종이가 있네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점이 있죠. 점 찍었습니다. 1번 2번 가로에 그었네요. 3번 내려가는 거 4번 적 5번 책 8번 아니 6번이죠. 약획 7번 탁획 8번 책 파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걸로 설명할까요? 앞에 써놓을 때 보면은 2번이 상당히 어렵고요. 4번이 어렵고 그 다음에 8번이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그 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길령 다시 한번 이 빈 공간을 써보겠습니다. 점을 찍었습니다. 2번 했고요. 3번 했고요. 4번 했고 5번, 6번, 7번, 8번 또 한번 써볼까요? 더 좁은 공간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길영자 영자팔법을 익혔고 길영자도 써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영자팔법을 익혀서 모든 글자의 기초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영자팔법 정도 익힌다면은 글자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글씨 쓰기 전에 주로 이 영자팔법을 익히고 글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이라서 같이 얼굴 대면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영상 강의로 대신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 꼼꼼히 보면서 익혀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몸 건강 유의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